안녕하세요, 1등애들 닥터혜자입니다. 요즘 울세라 써마지 다들 들어보신 시술이지만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피부 처짐 이게 하다가 안 하면 더 심해진다더라, 아니면 근막에 흉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힘이 없어진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려주신 댓글을 바탕으로 울세라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진실을 약간 팩트체크하듯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걱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현아리3668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단백질 변성 원리를 통한 근막 수축이라면 할수록 근섬유화나 조직이 손상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재생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재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손상을 줘서 수축해준 걸 재생해주면서 처음보다 더 탄력 있는 근막으로 만들어주는 원리일까요? 차돌박이 쪼그라드는 원리는 알겠지만 제 살들도 그렇게 나중에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하셨습니다. 울세라를 이제 하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논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포의 기질이라는 콜라겐이 쌓여있는 그 부분에 신생 콜라겐이랑 그다음에 엘라스틴의 생성을 좀 더 증대시킨다는 거에 굉장히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근막이 아주 망가지거나 쪼그라들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단 적절한 정도의 자극이라는 전제 하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세라, 슈링크 뭐 이런 것 같은 보통 이제 하이프라고 얘기하는 고강도 초음파 계열의 시술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뭐 써마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깊은 깊이로 강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부 타입이나 두께에 비해서 너무 강한 샷을 그리고 많이 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과유불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변성을 초래해서 마치 효소가 파괴되면 효소 같은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40도가 넘어가서 파괴가 돼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단백질 변성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를 충전하고 있는 기존의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의 생성을 증대시키고 그 사이에 네트워크를 새로 형성해서 조금 더 조밀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 울세라 시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수야님의 댓글입니다. 하이프가 근막에 단단한 흉살을 만들고 흉살이 풀어지면서 인장력을 떨어뜨려 탄력 없이 쭉쭉 늘어나는 피부로 만든다는 전문의 영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과 이제 흡사한 것 같은 동영상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 단단한 흉살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이프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일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이프 시술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시술을 하지 냈다 해서 그 자리에 막 30샷, 50샷을 한 자리에 조사를 하면 거기에 계속 손상 반응이 누적이 되니까 흉살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으로 임상에서는 시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만 흉살이 풀어진 이후에 인장 강도가 줄어든다는 말에는 그 말 자체로 하이프 시술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실제로 이제 여러 논문들, 특히 이제 조직학적으로 이제 샘플을 진짜로 현미경으로 보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다른 세포의 기질에서 증식이 있었다라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미경 사진이 보통 동반된 거를 조직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울세라 후에 진피층의 두께 자체가 좀 더 두꺼워지고 망상 진피층의 엘라스틴 섬유 그리고 엘라스틴 섬유의 배열도 좀 더 조밀해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콜라겐 증식이 좀 더 증대된 그런 조직학적 소견이 굉장히 많이 보고된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세라 시술 후에 무조건 인장력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에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이런 하이프 계열의 고강도 초음파 자체가 뭐 지방 위축이나 볼륨 축소를 같이 동반하는 시술이다 보니 약간 피부의 탄력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쪽에 볼륨만 디립다 줄이게 약간 깊은 팁만 쓰거나 바깥쪽에 탄력을 잡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쪽에 볼륨만 줄고 겉에 피부는 그 탄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약간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이 될 수는 충분히 있거든요. 오히려 과도한 볼륨 감소가 역설적으로 탄력이 떨어져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에 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술 자체가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시술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대상이랑 대상에 따른 샷수를 잘 선정해서 적절한 강도로 시술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지방흡입을 하거나 울세라 깊은 팁을 왕창 사용해서 볼륨만 확 줄여버리면 이중턱 같은데 볼륨 줄었는데 나 여기 11자 늘어진 게 생겼어 라든지 마리오넷 같은 데가 오히려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어 라는 말씀을 진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볼륨과 탄력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중요하지, 울세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장 강도 때문에 피부가 나중에 축 처진다는 사실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거상 전문병원에서는 초음파 레이저는 스마스를 얇게 한다고 거상 계획 있으면 하지 말라는데 그럼 처질 때 레이저를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울세라 뭐 꾸준히 하셨던 분들 거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상을 울세라 때문에 못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반복되는 시술 때문에 스마스가 기존보다 약간 얇아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마스 거상을 제대로 한다면 얇은 스마스가 힘이 없어서 당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내가 타고나는 스마스의 두께 자체가 얇은 분들도 있고 두꺼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더 스마스의 두께는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뭐 20년 전, 10년 전에 했던 녹지 않은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진짜 수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좀 단단한 유착을 만들거든요. 근데 울세라, 슈링크, 써마지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약간의 얇아짐은 있을지언정 거상 수술에 방해가 될 정도의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케리님의 솔직한 질문도 살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도 울세라 같은 리프팅 관리하시나요? 의사분들은 부작용 날까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완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요즘에는 약간 게으른 이유가 너무 혼자 하니까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셀프로 하거든요. 그래서 울세라 한 번 할 때 한 300에서 400샷 정도,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씩 했는데 사실 최근 요 한 6개월은 진짜 바빠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 있는 기계 중에 제가 안 해본 게 없고, 주사제 중에서도 제가 거의 안 맞아본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봐야 좋은 점도 알 수 있고 단점도 알 수 있고 할 때 얼만큼 아픈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제 몸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울세라랑 써마지는 사실 꾸준히 해왔던 기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울세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랑 논란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시술을 할지 말지 여부를 정할 때,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꼭지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코너를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분명하겠네요. 울세라는 임상에서 굉장히 오래 쓰여왔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효과와 안정성이 꽤나 입증된 기계라는 점이고요. 꽤나라고 하는 건 사실 모든 시술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술을 받던 모두에게 다 좋을 수 있는 시술은 없기 때문에 내 얼굴 상태랑 피부 두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맞춤으로 시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좋은 장비를 무조건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오늘 이 두 가지 팩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닥터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